여러분 평소에 잠 잘 주무시고 있습니까? 오늘 트렌드는 잠을 둘러싼 결핍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미국에서 수면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면 이혼은 부부가 함께 살지만 잠은 분리된 침실에서 자는 걸 말합니다. 즉 각자의 침대 혹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자는 상황을 빗대서 수면 이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2023년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 내 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수면 이혼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나이가 27세에서 42세 정도, 여기서는 비율이 43%나 수면 이혼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43에서 58세 사이에 33%와 59세에서 76세 사이에 22%도 각방 수면을 택했습니다. 수면 이혼이 증가하는 건 수면의 질이 낮아서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수면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서도요, 미국 남성의 55%가 항상 혹은 자주 푹 잤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30%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거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선 수면 이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걸 각방이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한 방에 자더라도 각 침대를 쓰는 경우도 늘었고요. 각자의 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각방 쓰는 것이 금기시 여겨졌었죠. 부부싸움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각방 쓴다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한국인들도 합리적, 실용적 차원에서 각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면 품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방, 각 침대에 대한 태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침대 시장의 수혜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국내 침대 및 매트리스 시장이 1조 5천억 정도 규모였는데요. 2023년 2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5천억 정도가 단기간에 커진 겁니다. 이 이유가 수면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영향입니다. 시몬스 침대는 2019년 2,038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 3,138억 원으로 4년간 무려 1,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010년도랑 비교해 보면요, 2010년도 매출이 795억 정도였던 거니까 10년 새 고공행진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수면 품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좋은 침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매출도 따라간 겁니다. 이건 이불, 베개, 이 침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이 잠자는 환경을 위해서 돈을 더 쓰고 있고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수면장애 환자, 이게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에 근거한 겁니다. 85만 5천여 명 정도에서 2022년에 109만 8천여 명 정도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7.8%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수면장애 환자 중에 남성은 47만 5천여 명이고요. 여성은 62만 3천여 명입니다. 확실히 수면장애 환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랬고요. 미국, 한국 모두 수면 품질에서 여성이 좀 더 열하겠습니다. 이거 대부분 국가가 비슷한데 수면 산업에서 여성이 더 중요한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연간 한 110만 명 정도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건데요. 2005년에는 수면장애 환자가 12만 명 정도였어요. 2010년에도 29만 명, 즉 10년간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 수면을 취하지 못하지만 진료까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잠에 대한 불편 겪는 사람은 수면장애 환자 11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한국리서치의 여론속 여론팀이 2024년 2월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수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잠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잠에 든다, 이런 사람의 비율이 16%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복수응답이었는데요. 스마트폰, 타블렛 PC 이거 사용한다 65%, TV 시청 36%.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경우도 많았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TV보다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계속 늘고 쇼츠 중독, 유튜브 중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면을 겪을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 학업, 투자 등
각종 스트레스도 더 심하면 심해지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수면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불면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수면 산으로부터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침대, 수면 음료, 수면장애 치료 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수면 시간이 적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거 반대로 보면 잠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가 앞으로 가장 많아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주목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수면 순위 일본과 한국이 꼴찌에서 1, 2위입니다. 2023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국가별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했는데요. 일본이 35개국 중에 35위 꼴찌고요. 한국이 34위였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요. 수면 부족에 따른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GDP의 2.92% 정도, 15조 엔, 우리 돈으로 하면 14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잠 부족으로 손실 보는 경제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도 GDP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한 70조 원 정도가 수면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되는 거죠. 잠이 부족한 게 그냥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인 겁니다. 수면장애가 경제적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건 결국 경제적 손실을 막는 일이기도 하고요. 수면장애 해결을 위해 쓰는 돈은 지극히 생산적인 투자가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면장애는 슬립 테크로도 이어집니다. AI와 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수면 전 단계부터 수면, 기상할 때 단계,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것을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해서 조명, 음향, 향기, 가구, 침구, 이 모든 제품들에 IT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수면 관련 치료제, 수면 유도 음료나 영양 보조제 등도 확대됩니다. 미국에선 10년 전부터 직원들의 수면 품질을 높이고 업무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수면 캡슐이나 낮잠방 같은 걸 설치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파워 낮잠, 이걸 허락하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태도의 확산이 결국 슬립테크, 수면 산업의 성장에 일조합니다. 웰니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몸만 건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안정, 삶의 가치 발견, 커뮤니티와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건강관리와 운동, 피트니스를 비롯해서 다이어트, 외모 가꾸기, 마음 챙김, 영양관리, 여행, 그리고 수면에 이르기까지 웰니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욕망과 결핍이 된 잠,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가 된 잠. 우린 잠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